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조세부담이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손금이 필요경비, 손금 산입,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대손금이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수들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한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대손금을 필요경비나 개인은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이죠.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간혹 채권자를 도와주다 보면 파산 폐지 결정문 혹은 배당표 이런 거를 이제 구해서 세무사를 드리면 이처럼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이는 그런 거를 자문해 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은 매출 대금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매출 채권이 확정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의뢰인한테 550만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500만 원의 수임료고 50만 원의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럼 오늘이 5월 5일이다. 오늘 확정되는 겁니다. 설사 나중에 뭐 돈을 중간에 이제 3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을 나중에 못 받더라도 따라서 공급자가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이 파산 등으로 변호사가 거래 상대방이 파산 등으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공급자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에 비하여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일반 업체에서는 사업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되게.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경정 청구리란 조세환급.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는 국세기입법 45조에 2항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50조. 납세 의무가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한 제도입니다. 대충 보면 소득세법상 소득이 귀속 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이 원인이 되는 권리 확정 시기와 소득의 실현 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 의무를 지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후발적 경정 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이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면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 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소득에서의 대손금 등처럼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에 대한 차감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 성립 후 소득이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해사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주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하면 되죠. 반면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죠. 이때는 목적 부동산이 매각했다는 물상보증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2억에 샀던 게 이번에 물상보증인으로 5억에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때 대손 개인이나 법인에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개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주고요. 법인은 손금에 산입해주고 혹은 아예 그 후발적 경정사유에 의한 조세 자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사와 긴밀하게 이제 세무사하고 의논을 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채권자도 파산했을 때 상대방한테 돈을 못 받았을 때 이거를 조세를 좀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돈을 못 받는 거는 고사하고 세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